이게 얼마짜리 가방인 줄 알아? 어디서 더러운 걸레질이야?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편말을 세워뒀는데.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태산그룹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청소부 이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해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서 말대꾸야. 너 같은 건 좀 씻겨줘야겠네. 악취나는 구정물에 있던 대걸레가 옥분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밀한 사모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자신이 구정물을 뒤집어 씌운 초라한 청소부가 누군지 말이에요. 이 끔찍한 갑질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항상 행운과 건강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태산그룹 본사 로비에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것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빗줄기가 너무 거세서 5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번개가 번쩍이며 로비 전체를 하얗게 비췄습니다. 회전문을 통해 들어오는 직원들의 우산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누군가 우산을 접으며 혀를 찼습니다. 대리석 바닥 곳곳에 검은 빗물 자국이 생겨났습니다. 신발에 묻은 흙먼지가 섞인 빗물이었죠. 로비가 점점 어질러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거 직원들 미끄러지면 큰일인데. 미화원 이옥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걸레를 힘차게 밀고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같은 자리를 계속 닦았어요. 하지만 직원들이 지나갈 때마다 다시 자국이 생겼죠. 올해 65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그녀였어요. 옥분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여름인데도 긴 토시를 낀 손등으로 이마를 닦아냈어요. 손등에 땀이 스며들었죠. 후, 한숨을 내쉬며 다시 걸레를 밀었습니다. 무릎이 뻐근했어요. 아침부터 쉬지 않고 청소를 했거든요. 허리도 묵직하게 아파왔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옥분의 손에는 긴 토시가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꽁꽁 감겨 있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랜 토시였어요. 군데군데 실밥이 풀어져 있었죠. 하지만 옥분은 한여름에도 저 토시를 절대 벗지 않았습니다. 로비 구석에서 한 신입 여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저 이모님, 더우실 텐데 왜 토시를? 글쎄 여름에도 저러시던데. 두 직원이 옥분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듣지 못한 척 묵묵히 걸레질을 계속했어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 회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옥분은 걸레를 빨기 위해 로비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청소 카트가 놓인 곳이었죠. 걸레를 헹구며 옥분은 로비 한쪽 벽의 화분을 바라봤어요. 작은 관엽식물이 심어진 화분이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가갔어요. 작업 카트에서 작은 물병을 꺼내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도 힘들지. 그래도 꽃 피우려고 애쓰는 게 기특하네. 옥분이 식물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가락으로 시들어가는 잎사귀 하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힘내렴. 조금만 더 힘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외로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식물에게 말을 거는 그녀의 모습에서 30년을 혼자 살아온 삶이 느껴졌죠. 이모님,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설관리팀 박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언제나 옥분을 챙기는 양심적인 사람이었죠. 비 오면 관절 쑤시잖아요. 박 팀장이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냈습니다.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방금 산 것 같았어요. 이거 드시고 하세요. 그가 그것을 옥분의 작업복 주머니에 슬며시 찔러 넣었습니다. 옥분이 거절할 틈도 주지 않았죠. 옥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팀장님,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에이, 뭐려 이모님이 우리 회사에서 제일 고생하시는데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몸 따뜻하게 하시고 일하세요. 박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분은 주머니 속 따뜻한 캔커피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어요. 따뜻함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이런 작은 친절이 옥분에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옥분은 다시 걸레를 들고 로비 중앙으로 향했어요.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젖은 바닥에 직원들이 미끄러지는 사고가 종종 일어났거든요. 옥분은 규정대로 노란색 입간판을 청소 카트에서 꺼냈어요. 청소 중 마이너스 미끄러움 주의. 선명한 빨간 글씨로 적힌 경고 문구가 보였습니다. 옥분은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어요.
정확히 중앙이었죠. 회전문에서 들어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못 볼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편말을 세웠어요. 한 번 더 흔들어 보며 확인했습니다. 단단히 세워졌는지 말이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오늘 왠지 불안한데. 옥분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했어요. 오랜 경험으로 생긴 예감이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한 걱정이겠지. 다시 걸레질을 시작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습니다. 옥분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또각또각. 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보통 하이힐 소리와는 달랐어요. 더 빠르고 더 시끄러웠죠. 로비를 지나가던 직원 몇 명이 소리가 나는 쪽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한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또 왔네. 저 사모님. 두 직원이 슬금슬금 옆으로 비켰습니다. 마치 태풍을 피하듯이 말이죠. 또각또각또각또각. 소리가 더욱 빨라졌어요. 회전문이 윙하고 힘차게 돌아갔습니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성큼성큼 로비로 걸어 들어왔어요. 비가 오는데도 선글라스를 벗지 않았죠. 인사부장 부인 최미란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려한 브랜드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오렌지색 에르메스 버킨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새 거라서 빛이 반사될 정도였죠. 다른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최미란이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야. 나 이번에 골프 라운딩 잡았잖아.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앞을 전혀 보지 않았어요. 오직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고 있었죠. 응응. 그래서 말인데. 청담동에 새로 생긴 그 샵 있잖아. 최미란이 성큼성큼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피해 양쪽으로 비켰어요. 당당한 걸음걸이였죠. 옥부는 그녀가 다가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방향으로 가면 방금 세워둔 편말이 있었거든요. 사모님, 거기 바닥이. 옥분이 황급히 외쳤어요. 하지만 최미란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통화에 정신이 팔려 있었죠. 옥분이 다시 외쳤습니다. 사모님, 조심하세요. 손을 크게 흔들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최미란은 여전히 스마트폰만 보며 걷고 있었어요. 쿵. 최미란의 정강이가 노란색 편말에 툭 걸렸습니다. 편말이 흔들렸어요. 최미란이 비틀거렸죠. 한쪽 하이힐이 바닥에서 벗겨질 뻔했습니다. 최미란이 통화를 끊었어요. 인상을 확 찌푸렸습니다. 편말을 내려다봤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표정이었어요. 최미란이 편말을 발로 툭툭 찼습니다. 그러고는 뒤로 물러섰어요. 있는 힘껏 발을 휘둘렀습니다. 쾅! 하이힐 뒤축이 편말을 정통으로 강타했어요. 편말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빙글빙글 돌며 날아갔죠.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편말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옥분의 청소 카트를 향해 떨어졌어요. 와르르 쾅! 편말이 카트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카트가 크게 흔들렸어요. 위에 올려놓은 물건들이 덜컹거렸죠. 카트 위에 세워져 있던 긴 먼지 털이개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옆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옥분이 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먼지 털이개가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천천히 쓰러졌습니다. 최미란 쪽을 향해서요. 털썩. 먼지 털이개의 끝부분이 최미란의 에르메스 가방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회색 먼지가 하얀 가방 가죽 위에 한 줄로 그어졌어요. 순간 로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최미란이 멈춰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자신의 가방을 내려다봤죠.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가방에 선명하게 그어진 회색 먼지 자국이 보였어요. 최미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꺄! 최미란의 비명이 로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마치 돌고래가 울부짖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였어요. 유리창이 떨릴 정도로 컸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들이 일어섰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방문객들까지 모두 발을 멈췄죠. 모든 시선이 최미란에게 쏠렸습니다. 최미란이 옥분을 향해 손가락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변해 있었죠. 목에 핏줄이 불끈 튀어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어?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옥부는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철퍼덕 소리가 났죠.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어졌죠. 죄송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최미라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가방에 묻은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문질렀죠. 하지만 먼지가 가죽에 스며들어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최미란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에 핏발이 섰죠.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3천만 원짜리야. 그녀가 가방을 옥분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옥분이 뒤로 움찔했습니다. 로비 구석에 있던 몇몇 직원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몰래 촬영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못 본 척했죠.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인사부장의 아내라는 걸. 함부로 나섰다가는 자신들이 당한다는 걸요. 옥부는 떨리는 입술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 편말을 세워뒀는데. 옥분이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가리켰어요. 손가락도 떨렸습니다. 그 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뭐, 지금 내 탓을 해? 최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옥분과의 거리가 좁혀졌어요. 최미란의 침이 튀었죠. 옥분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이 청소 카트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최미란이 옥분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강하게 밀었습니다. 탁! 옥분이 휘청거렸어요. 나이든 몸은 쉽게 중심을 잃었습니다. 뒤로 비틀거리다가 청소 카트에 등이 부딪혔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등뼈가 카트 모서리에 부딪혀 아팠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멀리서 박 팀장이 외쳤습니다. 사모님, 그가 달려오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이 박 팀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박 팀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아팠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최미라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가방을 계속 들여다보며 신경질을 냈어요.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죠. 그때 그녀의 시선이 옥분의 청소 카트 위로 향했습니다. 카트 위에는 대걸레를 빠는 네모난 양동이가 올려져 있었어요. 양동이 안에는 시커먼 오물과 거품이 가득 차 있었죠. 하루 종일 로비 바닥을 닦아낸 더러운 물이었습니다. 악취가 풍겼어요. 최미란의 입꼬리가 천천히 비틀어졌습니다. 그녀가 양동이를 향해 걸어갔어요. 옥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모님.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미란이 양동이의 손을 뻗었습니다. 두 손으로 양동이를 잡았어요. 들어올리기 시작했죠. 무거웠습니다. 양동이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최미란의 팔이 떨렸어요. 하지만 화가 난 힘으로 버텼습니다. 양동이가 천천히 들어올려졌습니다. 시커먼 물이 출렁거렸어요. 옥분이 두 손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모님 제발. 옥분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제발요. 하지만 최미라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양동이를 옥분의 머리 위로 천천히 기울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옥분은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콸콸콸콸. 차갑고 악취나는 구정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먼저 옥분의 머리카락이 젖었어요.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시커먼 물에 흠뻑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무거워져 축 늘어졌죠. 구정물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장같이 차가웠죠. 주름진 이마에 물이 고였다가 눈썹을 적셨습니다. 눈 주위로 스며들었어요. 코를 타고 입술로 흘러내렸죠. 옥분이 신음을 냈습니다. 입안으로 구정물이 들어왔어요.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메스꺼웠죠. 구정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렸어요. 작업복 목 부분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깨를 적셨습니다. 팔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긴 토시가 물을 머금어 무거워졌습니다. 토시에서도 검은 물이 뚝뚝 떨어졌죠. 작업복 전체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가슴팍이 축축해졌어요. 배를 타고 다리로 흘러내렸습니다. 작업복 바지가 물에 젖어 무거워졌죠. 작업화도 물에 잠겼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쏟아졌을 때 옥부는 완전히 구정물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바닥에는 검은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옥분의 발밑으로 계속 물이 흘러나왔어요. 댕그랑 최미란이 빈 양동이를 옥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양동이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쨍그랑 소리를 내며 벽에 부딪혔죠. 최미란이 손을 털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로비의 여러 직원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직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글썽거렸죠. 한 남자 직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외면했어요. 박 팀장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경비원이 놓아줬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죠. 옥부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구정물에 젖어 축 처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하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정물 때문에 눈물이 보이지 않았죠. 그저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옥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불길에 휩싸인 공장,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천장, 연기 속에서 찾아 헤매던 아들. 민수야, 어디 있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날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났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죠. 차가운 구정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옥부는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으니까요. 최미란이 재빨리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남편 번호를 찾는 거였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음이 2번 울렸어요. 곧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최미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전까지 차갑게 비웃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변했습니다. 여보, 빨리 내려와봐. 그녀가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어요. 목소리에 눈물기를 섞었습니다. 청소 아줌마가 나한테 행패 부려서 나 지금 죽게 생겼어. 가방도 망가졌고. 빨리.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최미란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미소였죠. 로비의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구정물에 젖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동상처럼요. 눈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죠. 초점이 없었습니다. 박 팀장은 멀리서 주먹을 쥔 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직원들은 서로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로비 중앙의 엘리베이터에서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넥타이가 휘날렸습니다. 정장 재킷이 펄럭였어요.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인사부장 김철수였습니다. 50대 초반. 회사에서 소문난 실세였어요. 그의 한마디면 직원 하나가 날아간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김 부장이 로비를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어요. 직원들이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김 부장의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를 향했습니다. 아내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구정물에 젖은 옥분도 보였죠. 김 부장이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옥분은 보지도 않았어요. 오직 아내에게만 달려갔죠. 최미란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당신 괜찮아? 김 부장이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어요. 얼굴을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팔을 만져봤죠. 어깨도 확인했어요. 손은, 팔은 다친 데 없어. 최미란이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김 부장이 아내를 다독였어요. 가방도 들여다봤습니다. 혀를 찼죠. 두 사람은 계속 가방과 서로만 살폈습니다. 바닥에 구정물 범벅이 되어 서 있는 옥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김 부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제야 옥분을 봤어요. 김 부장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줌마, 제정신이야? 그가 옥분을 향해 성큼 다가가며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했어요. 손가락이 옥분의 얼굴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감히 본사 인사부장 와이프를 건드려. 당신 이름 뭐야? 옥분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움찔했습니다. 죄송하긴. 당장 해고야. 지금 입고 있는 조끼 당장 벗고 꺼져. 퇴직금이고 뭐고 없을 줄 알아. 옥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해고. 그 말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해고가 되면 할머니 병원비를 어떻게 낼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월세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박 팀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옥분 앞을 가로막았어요. 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깨끗한 수건을 꺼내 옥분에게 건넸습니다.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전후 사정도 안 듣고 해고라니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박 팀장이 김 부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김 부장이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박 팀장의 명찰을 손가락으로 탁 쳤어요. 딱 소리가 났죠. 시설관리팀, 용역 주제에 어디서 본사 부장한테 눈을 부라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너도 밥줄 끊기고 싶어? 박 팀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김 부장의 말이 맞았어요. 시설관리팀도 외주 용역이었습니다. 한마디면 계약이 날아갈 수 있었죠. 박 팀장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옥분 곁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주먹을 쥔 채 서 있었죠. 김 부장이 다시 옥분을 향했습니다. 그는 옥분의 작업복 명찰을 붙잡더니 확 잡아당겼어요.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찌익! 명찰이 작업복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단추 하나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명찰이 구정물 웅덩이에 떨어졌죠. 첨벙 소리와 함께 물에 잠겼습니다. 김 부장이 옥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잠깐 멈칫했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옥분을 빤히 쳐다봤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어요. 고개를 갸우뚱했죠. 이 얼굴. 어디서? 옥분의 얼굴. 나이. 구정물에 젖은 모습. 뭔가 김 부장의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때 그 여자일 리 없지. 30년이나 됐는데. 김 부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인사부장이야. 이 청소업체랑 계약 당장 끊어. 그리고 저 아줌마 블랙리스트 올려서 이 근처 어디서도 일 못하게 해. 로비에 있던 청소 동료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려 했습니다. 옥분을 도와주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눈빛과 마주치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 직원은 뒷걸음질을 쳤어요. 고개를 숙이고 멀리 떨어졌습니다. 권력의 공포였어요. 박 팀장이 다시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이 먼저 말했어요. 시설관리팀도 용역이지. 내가 한마디면 계약 날아가. 알아서 해. 박 팀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팀원들도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박 팀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어요. 로비의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여직원이 몰래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타이핑하고 있었어요. 익명 제보를 준비하는 거였죠. 옥분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해고, 블랙리스트. 그 말들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날카로운 목소리들, 자신을 둘러싼 분노의 기운. 그 모든 게 30년 전 그날을 떠올리게 했어요. 불길에 둘러싸였던 그날. 사람들의 비명소리, 무너지는 건물, 그리고 찾을 수 없었던 아들. 옥분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가빠졌어요.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죠. 한 손으로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어요. 쿵쾅쾅쾅.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습니다. 헉, 헉.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조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죠.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옥분의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어요. 온몸에 힘이 없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진, 옥분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습니다. 구정물에 젖은 사진, 민수 얼굴, 30년 동안 간직해온 단 하나뿐인 사진. 옥분의 눈이 커졌어요. 과호흡으로 가빠던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떨리는 손이 작업복 안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있지?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필사적이었어요. 주머니 안을 더듬는 손이 빨라졌죠. 젖은 주머니 안이 미끄러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마침내 무언가를 만졌습니다. 투명한 비닐 지퍼백이었어요. 옥분은 그것을 꺼내자마자 눈앞에 가져다 댔습니다. 두 손으로 비닐 표면을 미친 듯이 확인했어요. 구정물이 안으로 스며들지는 않았을까? 혹시 젖지는 않았을까? 손가락으로 비닐 모서리를 하나하나 만져봤습니다. 지퍼 부분도 확인했어요. 틈이 없는지 살폈죠. 다행히 비닐은 온전했습니다. 지퍼도 단단히 잠겨 있었어요. 안에 든 사진은 젖지 않았죠. 휴! 옥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죠. 과호흡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닳아서 둥글게 말려 있었습니다. 곳곳에 작은 주름도 있었죠. 하지만 옥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자는 지금의 옥분이었습니다. 30년 전의 모습이었죠. 주름도 없고 머리카락도 까맣고 얼굴도 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옥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는 앞니가 빠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너무나 행복해 보였죠. 옥분은 젖은 작업복 중에서 그나마 마른 부분을 찾았습니다. 허리춤 쪽이 조금 덜 젖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사진 비닐의 겉면을 닦아냈습니다. 1번, 2번, 3번.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닦았어요. 손가락 끝에 힘을 빼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옥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민수 얼굴이 지워지면 안 된다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사진이 옥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들의 사진이었죠. 30년 동안 매일 밤 보던 사진이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꼭 꺼내서 보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던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아이의 오른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푸른색 반점이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죠. 옥분은 그 반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비닐 위로요. 우리 민수점. 이게 유일한 표시야. 옥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최미란이 그 모습을 보고 팔짱을 꼈습니다. 코웃음을 쳤죠. 얼굴에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김 부장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하지만 옥분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다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이 옥분에게 다가왔습니다. 옥분이 품고 있는 비닐 지퍼백을 내려다봤어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뭐 대단한 거라도 숨긴 거야? 내놔봐. 그가 옥분의 손목을 낚아챘어요. 안 돼요. 옥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았어요. 그녀는 몸을 웅크리며 사진을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안았어요. 팔에 힘을 주었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옥분은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요. 제발.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먹였어요. 김 부장이 더 세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옥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어요. 눈을 꽉 감았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손목이 아팠습니다. 김 부장의 손가락이 손목을 파고들었어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았죠. 손목의 피부가 빨갛게 변했습니다.
뭘 그렇게 숨겨? 혹시 회사 기밀이라도 훔친 거 아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김 부장은 계속 사진을 빼앗으려 했어요. 손목을 더욱 세게 잡았죠. 부장님, 멀리서 박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그가 달려들려 했어요. 하지만 경비원 2명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비원들의 얼굴에도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죠. 박 팀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아팠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죠. 피가 났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옥부는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세게 가슴에 안았어요. 온몸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옥분의 눈앞에 과거가 스쳤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공장, 연기가 자욱한 복도, 천장에서 떨어지는 불덩이들. 옥분이 미친 듯이 아들을 찾아 헤매던 그날, 목이 쉬도록 소리쳤던 그날.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연기만 자욱했죠. 불길만 치솟았습니다. 옥분이 무너지는 건물을 뒤지며 찾았습니다. 불에 타는 석가래를 맨손으로 치웠어요. 손이 타들어갔습니다. 팔에 화상을 입었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30년. 이 사진 한 장이 옥분의 전부였습니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막혔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요. 옥분이 간절히 빌었습니다. 김 부장이 더 세게 잡아당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비 중앙의 엘리베이터에서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고급 시계가 손목에서 빛났죠. 네이비색 넥타이가 단정했습니다. 강준혁 전무였습니다. 그는 서류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걸으며 파일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로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한쪽을 응시하고 있었죠. 강 전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이 로비 한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나이든 미화원의 손목을 잡고 있었어요. 미화원은 온몸이 구정물 범벅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를 가슴에 꽉 안고 있었죠. 강 전무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쳤습니다. 또각또각또각. 단호한 발걸음이었죠. 김 부장이 뒤늦게 눈치챘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강 전무가 바로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옥분의 손목을 놓았죠. 강 전무는 김 부장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옥분에게만 향했어요. 옥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강 전무가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요. 구정물에 젖은 얼굴이 드러났어요.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강 전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강 전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옥분의 눈빛,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 30년 동안 쌓인 고통, 포기하지 않은 희망. 강 전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목이 메었죠. 왜 이 낯선 미화원의 눈빛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걸까요? 강 전무는 주머니에서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옥분에게 건넸어요. 옥분이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저 손에 쥐고 있을 뿐이었죠. 김 부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맺혔죠. 전무님, 이게 아니라. 김 부장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어요. 미화원 교육이 덜 됐다는 둥, 집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둥. 하지만 강 전무는 듣지 않았습니다. 손을 들어 김 부장을 제지했어요. 강 전무의 시선이 옥분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어요.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피부가 부어올랐습니다. 강 전무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를 악물었죠. 그가 옥분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팔을 잡으려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옥분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 전무의 손을 피하려 했죠. 그 바람에 옥분의 긴 토시가 팔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토시 밑에 가려져 있던 팔뚝이 드러났어요.
강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옥분의 왼쪽 팔뚝에는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흉터였어요. 30년은 좋게 된 것처럼 보였죠. 피부가 울퉁불퉁했습니다. 붉은기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길게 이어진 흉터였습니다. 강전무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불길, 연기,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누군가의 손. 그 손에 있던 화상. 강전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울렸어요. 숨이 가빠졌죠. 이건. 강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토시를 다시 올렸습니다. 흉터를 가렸어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전무는 봤어요. 그 흉터를요.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한 기억이었죠.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 괜찮니? 엄마가 데리고 나갈게. 그 여자의 팔에 있던 화상.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미화원. 강전무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입술이 마르는 것 같았죠. 옥분이 사진을 더 꽉 안았습니다. 몸을 돌리려 했어요. 잠깐. 강전무가 작게 말했습니다. 옥분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강전무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요. 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강전무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죠. 로비는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전무는 여전히 옥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불길, 연기,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의 팔. 지금 눈앞에 옥분 팔에 있던 그 화상 흉터. 너무 닮았습니다. 강전무는 뭔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죠. 옥분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도망가고 싶어 보였죠. 그때 옥분의 손에서 뭔가가 미끄러졌습니다. 비닐 지퍼백이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한 거였죠. 비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강전무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투명한 비닐 안에 흑백 사진이 보였어요. 강전무가 몸을 숙였습니다. 천천히요. 사진을 집어들었죠. 옥분이 황급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강전무는 이미 사진을 들고 있었어요. 그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와 5살쯤 된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죠. 강전무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진 속 여자를 봤어요. 30년 전 모습이었지만 지금의 옥분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같았어요. 코 모양도 비슷했죠. 그리고 아이. 강전무의 시선이 아이에게 고정됐습니다. 앞니가 빠진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엄마 품에 안긴 아이. 강전무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사진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발견했어요. 아이의 오른쪽 눈 아래에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푸른색 반점이었어요. 희미했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죠. 강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강전무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천천히요. 자신의 오른쪽 눈 밑을 만졌어요.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푸른색 반점. 태어날 때부터 있던 것이었어요. 강전무는 평생 그 반점을 갖고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놀림을 받기도 했죠. 하지만 자라면서 희미해졌어요. 지금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전무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반점, 자신의 반점, 위치가 똑같았어요. 크기도 비슷했습니다. 모양도 같았죠. 강전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를 내려 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가 옥분을 올려다봤습니다. 옥분은 사진을 되찾으려 손을 뻗고 있었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떨리고 있었죠. 이건. 강전무의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옥분의 입술이 떨렸어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김 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강 전무와 옥분 사이를 막았어요. 전무님, 저 여자는 회사 기밀을 훔친 게 분명합니다. 김 부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분을 가리켰어요. 저런 사진을 왜 회사에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틀림없이 수상한. 닥치십시오. 강 전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칼날 같았죠. 김 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어요. 강 전무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봤어요. 옥분의 흉터, 사진 속 아이의 반점, 자신의 반점,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강 전무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 괜찮니? 엄마가 데리고 나갈게. 그 여자의 목소리. 민수야. 엄마 놓지 마. 민수. 강 전무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본명. 30년 전 화재 사고 이후 고아원에 맡겨졌을 때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강준혁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죠. 하지만 원래 이름은 이민수였습니다. 강 전무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어요. 황급히 다시 잡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죠. 로비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강 전무의 귓가에서는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울렸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로요. 입술이 떨렸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옥분입니다. 강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 전무는 옥분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쿵쾅. 귓가에서 심장 소리가 요란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죠.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옥분.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30년 전 화재 사고. 연기가 자욱한 복도. 무너지는 천장.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그 여자가 외치던 이름. 민수야. 강 전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든 손이요. 사진이 떨어질 것 같았어요. 황급히 두 손으로 잡았죠. 그가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여자. 지금의 옥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그리고 아이. 푸른 반점이 있는 아이. 강 전무는 자신의 오른쪽 눈밑을 다시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요. 반점이 손끝에 닿았어요. 설마. 정말. 강 전무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맞아떨어졌죠. 화상 흉터, 푸른 반점, 이름,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 옥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진. 돌려주세요.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울음이 섞여 있었죠. 강 전무는 사진을 옥분에게 건네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여다봤어요. 아이의 얼굴. 자신과 닮았습니다. 눈매가 비슷했어요. 코 모양도요. 강 전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옥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제 아들입니다. 옥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로 잃어버렸어요. 강 전무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 그때 자신을 구해준 여자. 그리고 지금 눈앞에 이 여자. 모두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강 전무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렸습니다. 한 손으로 옆에 기둥을 붙잡았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 전무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챈 거였어요. 김 부장이 다가왔습니다. 강 전무의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강 전무는 김 부장을 밀쳐냈습니다. 힘차게요. 김 부장이 뒤로 비틀거렸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강 전무는 옥분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떨리는 걸음으로요. 옥분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어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죠. 아드님이. 이름이 뭐였습니까? 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민수. 제 아들. 민수.
그 순간 강 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기억 속에만 있던 그 이름. 이민수. 자신의 본명. 강 전무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죠. 로비의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 전무가 우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항상 냉정하고 차갑던 그였는데요. 옥분도 놀랐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강 전무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밑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 반점이 있습니다. 옥분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강 전무를 자세히 봤어요. 얼굴을 살폈습니다. 오른쪽 눈밑에 희미한 반점이 보였어요. 푸른색이었습니다. 옥분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죠. 그게.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제 본명은 이민수입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화재 사고 후 고아원에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옥분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앞으로 뻗었다가 다시 움츠러들었죠. 민순이. 옥분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강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울음이었죠. 옥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옥분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전무가 황급히 달려들었어요. 옥분의 몸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강 전무의 외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옥분을 꼭 안았어요. 떨어지지 않도록요. 옥분의 몸이 강 전무의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진 거였어요. 민수야.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민수니? 강 전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요. 고개만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옥분의 손이 떨리며 강 전무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뺨을 쓰다듬었어요. 우리 민수. 엄마가 찾았어. 옥분의 손길이 강 전무의 이마를 쓸었습니다. 눈썹을 만졌어요. 코를 스쳤습니다. 마치 눈먼 사람이 얼굴로 사람을 알아보듯 조심스럽게 만졌어요. 많이 컸구나. 우리 민수.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 전무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나 찾지 못해서. 옥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옥분의 손이 강 전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못 찾은 거지. 엄마가 무능해서. 아닙니다. 강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저를 구하시려다 다치신 거잖아요. 강 전무의 손이 옥분의 왼쪽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토시 위로요. 이 흉터는 저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옥분이 놀란 표정으로 자신의 팔을 봤어요. 너 기억해? 30년 동안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 전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불길 속에서 저를 구해주신 손, 제 등을 감싸주신 팔, 그 팔에 화상을 입으시던 모습. 강 전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매일 밤 꿈에 나왔습니다. 불길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절 안고 뛰시던 모습이. 옥분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수야. 우리 민수야. 두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그렇게 녹아내렸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 팀장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무님이 그렇게 옥분 씨를 도우신 거구나. 김 부장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였어요. 자신이 괴롭혔던 미화원이 전무님의 어머니였다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강 전무는 천천히 옥분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털썩. 고급 정장 바지가 로비 바닥에 닿았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어머님. 강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못 찾아뵌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옥분이 황급히 강 전무를 일으키려 했어요. 안 돼. 일어나. 얼른 일어나거라.
하지만 강 전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습니다. 강 전무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면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매일 찾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옥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작업복 바지가 바닥에 닿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마주봤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옥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너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불 속에서 널 놓쳤다고. 옥분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내가 내 손을 놓치는 꿈을. 강 전무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안 놓치겠습니다. 절대로요. 강 전무의 손이 옥분의 손을 감쌌어요. 단단하게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님.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로비의 직원들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팀장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무님, 회장님 회의실로 안내해 드릴까요? 강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옥분을 조심스럽게 일으켰어요. 어머님, 가실 수 있으세요?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휘청거렸습니다. 강 전무가 재빨리 옥분을 부축했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강 전무는 옥분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어요. 로비의 모든 직원이 길을 열어줬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을 본 옥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투명인간처럼 무시당하던 자신이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나서야 로비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정말이야? 전무님의 어머니라니. 30년 만에 찾으신 거래. 그래서 옥분 씨를 그렇게 도우신 거구나.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로비에 퍼졌어요. 한편 벽에 기댄 김 부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흑빛이었어요. 자신이 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진을 빼앗으려 했던 것, 손목을 비틀었던 것,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나는 끝났어. 엘리베이터가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강 전무와 옥분만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요. 엘리베이터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 전무가 옥분의 허리를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죠, 어머님.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어요. 강 전무가 한 걸음씩 맞춰줬습니다. VIP 회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 전무는 옥분을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혔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강 전무는 직접 정수기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컵 밖으로 넘쳤어요. 옥분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어머니였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만석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어요. 뒤로는 박 팀장과 인사팀 직원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강 전무가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만석은 옥분을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만석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옥분이 황급히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만석이 손짓하며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강 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축하하네. 만석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강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 핑 돌았어요. 만석은 소파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사팀장을 불렀어요. 김 부장을 데려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잠시 후 김 부장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만석은 김 부장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차갑게 한마디만 던졌어요. 옥분 씨에게 사과하라고요. 김 부장이 옥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겁에 질린 모습뿐이었습니다. 옥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김 부장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만석이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해고 통지서였어요. 김 부장에게 오늘부로 해고라고 선언했습니다. 김 부장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바닥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애원했어요. 아이들 학교 다닌다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옥분 씨 할머니를 협박한 건 어떻게 변명할 거냐고 물었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전무님 명령이었다고 변명했어요. 만석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명령이면 약자를 짓밟아도 되냐고 질타했어요. 김 부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어요. 만석이 인사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사팀장이 김 부장에게 서류를 건넸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은 서류를 받아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경비원 2명이 김 부장을 부축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만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을 바라봤어요.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전무를 봤어요.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강 전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만석이 미소 지었습니다. 강 전무 어머니가 회사를 구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옥분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사양했어요. 하지만 만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옥분이 아니었다면 이 모자는 평생 만나지 못했을 거라고 했어요. 만석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걸 도왔다고 말했어요. 그보다 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강 전무가 옥분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만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쉬라고 말했어요.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섰습니다. 강 전무에게 오늘은 일찍 퇴근하라고 했어요. 어머님과 시간 보내라고요. 강 전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석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강 전무와 옥분만 남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저녁 같이 드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옥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짓는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그럼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 민수랑이라면요. 강 전무도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을 비췄어요. 30년의 어둠이 끝나고 빛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였어요. 해성그룹 본사 로비는 평화로웠습니다. 직원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한 여성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옥분이었어요. 하지만 1년 전의 옥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허리도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목에 걸린 명찰이었습니다. 해성그룹 환경미화팀 이옥분 팀장. 옥분은 이제 청소부가 아니었어요. 환경미화팀을 총괄하는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팀장님, 3층 화장실 청소 끝났습니다. 젊은 미화원이 다가와 보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점심 드세요. 옥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화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갔어요. 옥분은 로비를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구정물을 뒤집어 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미란에게 괴롭힘 당하던 그날, 김 부장이 사진을 빼앗으려 하던 순간, 그리고 강 전무와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옥분의 손이 왼쪽 팔을 쓸었어요. 토시 위로요. 그 아래 화상 흉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흉터가 아들을 찾게 해줬으니까요. 엘리베이터에서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준혁 전무가 나왔습니다. 네이비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어요. 강 전무의 시선이 로비를 훑다가 옥분에게 멈췄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옥분도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 전무가 옥분에게 걸어왔어요. 어머님, 오늘 점심은 드셨어요? 응, 구내식당에서 먹었어. 옥분이 대답했습니다. 강 전무가 시계를 봤어요. 6시에 퇴근하시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내가 바쁜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모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강 전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옥분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들과 매일 얼굴을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강 전무는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옥분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우리 민수라고 떠 있었습니다. 옥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녁에 뭐 드시고 싶으세요? 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제가 사갈게요.
전화를 끊고 옥부는 미소 지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옥분에게는 기적 같은 매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 옥부는 강 전무의 집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강 전무가 사온 된장찌개와 반찬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어요. 맛있다, 민수야. 옥분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강 전무도 웃으며 옥분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강 전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제가 모시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강 전무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일요일이 왔습니다. 강 전무는 옥분을 차에 태우고 교회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한 공원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옥분이 물었어요. 30년 전 그 공장이 있던 자리예요. 강 전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옥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공장은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깨끗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강 전무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이 저를 구하셨죠. 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라. 옥분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불길이 너무 무서웠어. 연기가 자욱했고 강 전무가 옥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님은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인데. 옥분이 눈물을 훔쳤어요. 두 사람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어머님, 강 전무가 멈춰섰습니다. 네, 행복하세요? 옥분이 아들을 돌아봤어요.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민수 찾았는데. 강 전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어머님.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30년을 헤맨 끝에 다시 만난 모자. 이제는 매일 함께할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강 전무가 일어나 옥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집에 가요, 어머님. 옥분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그래, 우리 집에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평화로웠어요. 30년의 아픔이 치유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따스한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어요. 마치 축복하듯이요.